절대 이 음식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혈전이라는 찌꺼기들입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의 혈관에서 이미 동맥경화 초기 소견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손발이 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혈관 찌꺼기들을 잡아내고 청소하고 심지어 녹여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병원 처방약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평범한 밥상 위에 이미 올라와 있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음식. 둘째, 혈관벽을 보호하면서 혈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 셋째, 혈액을 맑게 청소해주는 음식. 넷째, 이미 쌓인 혈전을 직접 녹여내는 음식.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우리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에 수도 파이프가 있습니다. 처음 지었을 때는 물이 콸콸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파이프 안쪽에 찌꺼기가 붙고 녹이 슬고 점점 좁아집니다. 수압은 높아지고 결국 어느 날 파이프가 터지거나 물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바로 이 수도 파이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쪽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혈전까지 만들어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고생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자식들이 간병에 매달려야 하고 손주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없었고 다양한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매일 드시던 밥상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4가지 음식이 바로 그 밥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어려운 시절 쌀이 모자랄 때 어쩔 수 없이 먹던 곡식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흰쌀밥 한 그릇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시절이 있으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먹었던 보리밥이 사실은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었다는 것이 현대의학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리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분이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면 끈끈한 젤처럼 변합니다. 그 젤이 콜레스테롤을 그물처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듯이 베타글루칸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닦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듭니다. 이 담즙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 담즙이 소화를 도운 뒤 다시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장 안에서 이 담즙을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새 담즙을 만들어야 하니까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다 쓰게 됩니다. 마치 창고에 쌓인 재고를 계속 끌어다 쓰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약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라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부 산하연구소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보리 속 베타글루칸이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게서 평균 8%에서 12% 정도의 콜레스테롤 감소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단순히 보리를 밥에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리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더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보리를 밥에 섞어 드시면 이 혈당 급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리에는 아라비녹실란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세균이 잘 자라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리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쌀에 섞어서 밥을 짓는 것입니다. 흰쌀 7에 보리 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소한 맛에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마트에서 찰보리나 늘보리를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리차를 끓여서 물 대신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리 2 큰 스푼을 물 1리터에 넣고 10분만 끓이면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께서 보리차를 끓여 냉장고에 넣어 두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사실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쌀 9에 보리 하나 정도로 시작하시다가 차차 늘려가시면 편안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8세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권유받으셨는데 가능하면 약 없이 관리해보고 싶으셨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3개월간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밥을 드시고 보리차를 물 대신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고 선생님께서도 식단 관리만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먹던 보리밥, 가난의 상징이라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혈관 보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음식 보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혈당 급상승까지 막아준다는 것 기억하시죠? 쌀에 섞어 밥을 지으시거나 보리차로 드시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혈관벽 자체를 보호하면서 혈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채소입니다. 된장찌개에도 불고기에도 김치에도 양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맛을 내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양파 안에는 2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양파 겉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산소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혈관벽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케르세틴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내서 혈관벽 손상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양파 반 개 이상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의 기능도 개선합니다.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혈관이 자유롭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분은 황화알릴입니다. 양파를 썰 때 눈이 맵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요. 양파 썰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매운 성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화알릴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작용이 아스피린의 작용과 비슷합니다. 물론 아스피린만큼 강한 효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양파를 드심으로써 자연스럽게 혈전 예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케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한 편이라서 볶거나 끓여도 크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화알릴은 열에 약합니다. 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생양파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가 너무 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매운맛이 상당히 빠집니다. 식초나 들기름에 버무려 무침처럼 드시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케르세틴이 양파 속살보다 껍질에 약 5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 껍질 2-3개 분량을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중간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세요. 물이 진한 황갈색이 되면 껍질을 건져내고 그 물을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두 잔씩 드시면 혈관 건강에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는 껍질이 귀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은 제로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 속 케르세틴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과 함께 많은 양을 드실 경우 혈압이 너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고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음식 양파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케르세틴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황화알릴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생양파로 드시면 가장 좋고 양파 껍질차를 끓여 드시면 비용 없이 케르세틴을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매일 올라오는 양파가 이렇게 대단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리가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고 양파가 혈관벽을 보호한다면 이제 혈액 자체를 맑게 청소해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들깻잎으로 쌈을 싸 드시거나 들깨가루를 국에 넣어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치기도 하시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들깨가루 듬뿍 넣은 들깨탕을 끓여주시면 그 고소한 향에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하면 보통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약 1.7g 들어있지만 들깨에는 무려 60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생선보다 훨씬 더 많은 오메가3를 들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린내도 없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을 편안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들깨가 혈액을 맑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기름때를 말끔히 씻어내는 세제 같은 역할을 들깨의 오메가3가 합니다. 혈액 속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꾸준히 들깨를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가열에 매우 약합니다. 들기름을 볶거나 튀기는 용도로 쓰시면 오메가3의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나물에 묻히거나 밥에 한 숟가락 넣는 식으로 가열하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들기름은 산패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만 국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들깨가루를 넣으시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불을 끈 후에 넣으시거나 완성된 국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위에 들깨가루를 뿌리고 들기름 한 방울에 간장을 조금 넣어 비벼 드시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들깻잎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 드실 때 들깻잎 두세 장쌈으로 싸 드시면 혈관에 훨씬 덜 부담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고기에 깻잎을 쌈으로 먹었던 것이 알고 보면 아주 현명한 식사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혈액 응고 억제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 선생님께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들기름이나 들깨를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메가3을 많이 드시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음식 들깨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들기름은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들깨가루를 넣어 국을 끓여주셨던 것이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보리가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고 양파가 혈관벽을 보호하고 들깨가 혈액을 맑게 청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혈관 안에 쌓인 혈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만들어진 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나토입니다. 나토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일본 전통 음식입니다. 실을 끌면서 끈적끈적한 것이 특징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실 속에 나토키나제라는 놀라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 안에는 항상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을 굳게 하는 응고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굳은 혈액을 녹이는 용해 시스템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둘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응고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용해 시스템이 약해지면 혈전이 과도하게 생기고 잘 녹지 않게 됩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의 주성분인 피브린을 직접 분해합니다. 동시에 우리 몸 자체의 혈전 용해 능력도 높여줍니다. 즉, 단순히 혈전을 녹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나토는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혈전이 가장 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나토를 드시면 나토키나제가 밤사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토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냄새와 식감 때문에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장을 약간 넣고 잘 저어서 드시거나 밥 위에 올려서 함께 드시면 한결 편합니다. 겨자나 파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열하시면 나토키나제가 파괴되니 반드시 날 것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마트의 건강식품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도 콩을 발효시킨 것으로 나토키나제와 유사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보다 우리 입맛에 더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의 지혜가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다만 청국장찌개로 드실 경우에는 열에 의해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나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나토의 나토키나제가 약의 효과와 겹쳐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관을 맑게 하는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보리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냅니다. 쌀에 섞어 밥을 지으시거나 보리차로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둘째, 양파입니다. 케르세틴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황화알릴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생양파가 가장 좋고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차로 끓여 드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고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셋째, 들깨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들기름은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먼저 상담하세요. 넷째, 나토입니다. 나토키나제가 이미 쌓인 혈전을 직접 분해합니다. 저녁에 날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이 4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건강기능식품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우리 전통 밥상 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를 하루에 1가지씩만 챙기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마라톤과 같아서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을 지으실 때 보리 3큰스푼을 넣어보세요. 양파 1개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담가 두셨다가 반찬으로 드세요. 들기름이 있으시다면 나물에 1스푼 둘러보세요. 마트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나토 1팩을 사오세요. 이것이 오늘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1가지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꾸고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1가지 꼭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함께 생활 습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 드시면 혈액이 너무 진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잠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강인한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편안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혈관을 맑게 하고 맑은 혈관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튼튼한 심장이 건강한 수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가지씩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식탁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가족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